조이는 조조의 사촌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활쏘기, 말타기,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세가 찾아와 여러 호걸들이 봉기하자 조인 또한 젊은 사람 천여 명을 모은 뒤 회수와 사수 일대에서 활약했다고 하며 그러다 마침내 조조에게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조조가 처음 거병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하후돈, 하후연, 조홍과 달리 조이는 자신만의 군대를 이끌다가 나중에 조조에게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평 4년 조조는 원술의 군대와 전투를 치렀고 조인도 이 전투에 참전했는데 이는 조인이 조조군 소속으로 나서는 첫 데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인은 조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수많은 적을 죽이고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이는 늘 기병대를 통솔하며 군의 선봉이 되었고 조조가 서주를 침공했을 때는 별도의 군을 이끌고 도경군 장수 여유의 군대를 공격해 격파한 뒤 조조의 봉군에 합류하여 팽성에서 도겸의 주력군을 격파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인이 앞장서서 서주의 여러 현을 공격하였기에 도겸은 별장을 보내 이를 구원하려 했으나 조이는 이들을 모두 물리쳤다고 합니다. 또한 여포와의 전투에서도 조이는 여포군 장수 유화를 공격해 사로잡는 공을 세웁니다. 이후에도 조이는 조조군 기병대를 이끌며 수많은 전장에서 활약하였고 이에 조조는 천자를 영접하여 허연을 도읍으로 삼는 데 성공해 기반을 갖추게 되자 조인을 광양태수에 임명하여 공을 치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조인의 용맹함과 지략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조인이 계속해서 기병을 지휘 감독하게 했고 그리하여 조인은 태수의 직함을 가졌지만 사실상 조조군의 기병대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건안 2년 조조가 장수 토벌에 나섰을 때 조인은 따로 군을 이끌고 주변 현들을 돌며 남녀 3천여 명을 포로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장수는 조조에게 항복했지만 조조의 뻘짓으로 인해 다시 반기를 일으켜 조조를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장수군의 기습에 맞섰지만 패에 도망쳤고 이로 인해 전세가 불리해져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기었으나 조인이 나서서 병사들을 격려해 분발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장수군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기에 조조는 조인을 매우 장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건안 5년 조조는 원소와 관도에서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 황건적 잔당인 유벽이 연암에서 모반을 일으켜 원소에게 호응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소는 유비를 연암으로 보내 유벽을 지원토록 했고 연암에 도착한 유비는 연암군의 여러 현을 돌아다니며 새를 불림과 동시에 조조의 후방을 유린하였고 이로 인해 허연 남쪽의 관리와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음에도 조조는 딱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근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인은 조조에게 남방 사람들은 우리의 군대가 눈앞에 적을 두고 있어 형세상 능히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을 거라 여기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 유비가 강병으로 임하였으니 그들이 배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비는 원소의 병사를 지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을 능히 부릴 수 없을 것이니 지금 공격하면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조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는 조인에게 기병을 줘 유비를 공격하게 하였고 이에 조인은 유비의 군대를 격파하고 유벽의 둔용을 무너뜨렸으며 반란을 일으킨 지역들을 모두 재탈환한 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가 별장 한순을 보내 서쪽 길을 노략질하고 조조군의 보급로를 끊었기에 조인이 출진하여 계락산에서 한순의 군대를 공격해 격파하였고 이때 원소의 군대는 큰 타격을 입었는지 이후로 원소군은 감히 다시 군사를 나누어 출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인이 직접 나서서 원소가 별도로 보낸 군대들을 모두 격파했기 때문에 조조는 온전히 원소의 봉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조가 원소를 쓰러뜨리고 하북을 평정하게 되자 원소의 조카였던 고관은 조조에게 항복했었는데 이후 조조가 오한 정벌에 나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반란을 일으킨 뒤 고관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악진과 이전을 보내 고관을 공격하게 했으나 악진과 이전은 고관을 격파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조조가 직접 군을 이끌고 나섭니다. 그리고 고관의 반란에 화가 났던 조조는 호관을 포위한 뒤
병사들에게 명해 성이 함락되면 모두 파묻어 죽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 호관을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이는 조조에게 성을 포위할 때는 필히 활로를 보여줘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께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씀하셔서 적들이 스스로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성이 단단하고 양곡이 많아 이를 공격하자니 병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수비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견고한 성 아래에 머무르며 공격을 하면서 포로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고 조조는 그 말을 따랐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호관은 조조에게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건한 13년 조조는 유표의 죽음으로 인해 손쉽게 형주를 차지했으나 적벽대전에서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해버렸고 이에 조조는 조인에게 강릉의 수비를 맡기고는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둔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은 그대로 형주로 진격해왔는데 그 숫자만 수만 명이었으며 오나라의 장수들만 해도 주유, 여몽, 감령, 능통 등이 참전했고 유비, 관우, 장비도 참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먼저 오나라 선봉대 수천 명이 처음으로 강릉성에 당도하자 조이는 성에 올라 이를 보고는 기선제압을 할 겸 장수 우금에게 정예병 300명을 주고는 성공을 취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우금이 이끄는 군사의 수는 적군에 비해 매우 적었기에 결국 오나라 군대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하여 우금과 정예병 300명이 거의 몰살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자 당시 조인의 곁에 있던 진교등은 안색을 잃었지만 조인은 분기탱천하며 좌우를 시켜 말을 가져오게 하니 진교등은 적의 무리가 흥성하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설령 수백 명을 버린다 한들 큰 손해가 아닌데 어찌 장군께서 몸소 가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조인을 말렸으나 조인은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고는 자신의 직속 기병 수십 기와 함께 성을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진교등은 조인이 응당 성의 해자에 머물며 우금을 지원하는 형세를 취할 것이라 여겼으나 조인은 해자를 뛰어넘어 곧바로 진격해 적의 포위망 안으로 돌격해 들어갔고 이로 인해 우금 등은 포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인이 더 대단한 것은 일부 병사들이 포위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는 다시 적진을 향해 돌진해 들어가 병사들을 구해냈고 이와 같은 조인의 활약으로 인해 오히려 오나라 군대가 물러났다고 합니다. 당초 진교등은 조인이 직접 성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그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는데 조인이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감탄을 하며 장군은 실로 천인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인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주유를 위시한 오나라 군대와 유비군의 파상 공세는 1년이 넘게 계속되었고 이에 조인은 할 수 없이 강릉성을 버리고 퇴각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조인에게 관우를 토벌하라 명했고 이에 조인은 번성에 주둔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후음이 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조만전에 따르면 이때 후음은 관우와 연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은 곧바로 완성을 포위하여 후음을 죽여 반란을 진압한 뒤 번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기 즈음에 관우의 북벌이 시작됩니다. 당시 조인은 번성을 수비하고 방덕이 야전에서 관우와 맞붙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조는 관우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이들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우금에게 종의 7군을 주어 조인을 돕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려 한수가 범람하는 바람에 우금의 군대와 방덕의 군대는 숨을개어 우금은 관우에게 항복했고 방덕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로잡혀 관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퍼집니다. 게다가 조인이 지키던 번성도 물에 잠겼고 성벽도 자주 무너져 내렸다고 하며 관우가 번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여 안팎을 단절시켜 버렸기에 성 안은 식량이 떨어지고 구원병이 오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성 안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수들은 조인에게 성을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고 했으나 조인을 보좌하던 만총이 끝까지 성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조인은 병사들을 격려하며 스스로 필사의 각오를 보였고 이에 병사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수비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인이 번성에서 끝까지 버티던 사이 마침내 지원군을 이끌고 온 소왕이 관우의 포위망을 뚫기 시작했고, 이에 조인도 성 밖으로 군을 진격시켜 관우군을 공격해 포위망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인이 끝까지 번성을 사수하였기에 관우의 북벌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조인은 관우를 토벌하는 데 있어 큰 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조비는 왕위에 오른 뒤 조인을 거기장군 도독형량이 주제군사로 임명하여 조인에게 형주, 양주, 익주의 군무를 총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때마침 송건이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군해 왔기에 조정에서는 봉과 양양에는 곡식이 충분치 않아 적을 막을 수 없다 하여 양양에 주둔하고 있는 조인을 관우로 물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사마이가 반대하며 송건은 이제 막 관우를 격파하여 그들 스스로 우리와 결탁하려 할 때이니 필시 감히 공격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양은 수륙의 요충지이자 적을 막는 요해지이니 이곳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언했으나 조비는 사마이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인은 조비의 명을 받아 번성과 양양성을 불태운 후 물러났는데 사마이의 예상대로 송건이 공격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송건이 장수 진소를 보내 폐허가 된 양양성을 점거했기에 조비는 조인에게 이를 토벌하라 명했고, 이에 조인은 소왕과 함께 진격해 진소를 격파한 뒤 한수 남쪽의 백성들을 한수 북쪽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조비는 조인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였고 또 조서를 내려 그의 관직을 대사마로 올렸다고 합니다. 황초 3년 조비는 송건을 정벌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을 일으켰는데, 이때 조인은 유수를 통해 원나라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에 송건은 주안을 유수독으로 임명하여 조인을 막도록 했기에 위나라의 노장과 원나라의 신예의 대결이 송사됩니다. 당시 조인은 복이 수만 명으로 주안을 공격했는데 계책을 썼어 장제를 따로 성계로 보내 위나라의 주력군이 성계를 공격하는 척을 했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주안이 병력을 나누어 성계로 보낸 사이 조인은 주력군을 이끌고 유수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안은 당황하지 않고 휘하에 있는 병력만으로 조인을 상대할 마음을 먹고는 약한 척을 하며 조인의 군대를 상대하기 좋은 것으로 유인하려 했고, 조인은 주안의 계략에 넘어가 장군 상조와 왕상 등에게 명하여 중주 지역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제는 조인에게 적은 서쪽 해안을 점거하고 배를 상류에 나란히 진열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병사들은 주중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태로우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으나 조인은 장제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주안의 군대에게 참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황초 4년 조인은 눈을 감았는데 위서에 따르면 이때 조인의 나이 56살이었다고 합니다. 조인은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으나 장성하여 장수가 되자 엄정하게 행동하고 법령을 받들어 이를 살피며 사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조비는 조창을 훈계할 때면 항상 조인을 언급하며 장수가 되어 법을 받드는 것은 응당 정남장군과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합니다. 조인은 앞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을 펼쳤는데 대표적으로 수호를 토벌하는 전투, 마초를 토벌하는 전투에도 참전하여 활약하였고 소백과 전은의 반란, 산적 정감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도 공을 세웁니다. 조인의 동생인 조순도 위나라 최정예 기병대인 호표기의 지휘관이 되어 활약했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타고난 무인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이 죽은 달에 역병이 크게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인은 역병으로 인해 죽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부자에 따르면 조인의 용맹함은 용력을 상징하는 인물인 맹분과 하육을 뛰어넘었고 엄청난 무용을 떨쳤던 장료조차도 용맹으로 치면 조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조인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